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질문해주셨던 제가 쓰는 분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쓰는 분필은 총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많은 강사님들이 쓰고 계시는 이 분필, 유명한 분필이죠. 하고로모 분필이고요. 두 번째는 문교에서 나오는 멀티 초크펜입니다. 이 분필들의 장단점을 몇 가지 적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하고로모는 이게 탄산칼슘 분필계는 사실 명품이라고 불리죠. 값도 좀 사실 비싸고요. 정말 필기감이 좋은 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하나 부러질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로모에서 판매하는 홀더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홀더도 사실 진짜 처음 살 때 비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학원 인테리어 다 끝나고 진짜 제 통장 잔고가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거의 엄마한테 돈 빌려서 산, 어쨌든 이 케이스도 어쨌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샀는데 이제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써봤던 그 분필 케이스들, 홀더들 중에서 가장 내구성이 좋습니다. 제가 원래 물건을 굉장히 험하게 쓰는 편이어가지고 맨날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고장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제가 이거를 총 5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5자루가 전부 다 고장이 하나도 안 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짱짱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고로모 전용 케이스를 꼭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하고로모가 다른 탄산분필 브랜드들에 비해서 좀 두껍게 나와요. 이렇게 심히 보시면 좀 두꺼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짧고 조금 더 형광하고 이제 굵기도 조금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홀더를 사용하시면은 아마 벅차할 거예요, 그 홀더가. 얘 너무 뚱뚱해가지고. 근데 제가 필기를 되게 세게 하는 편이에요.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신나기도 하고 좀 흥분을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짜 엄청 세게 눌러야 이렇게 겨우 들어가고, 원래는 이렇게 끼워져 있으면은 누르고 얘를 좀 빼서 다시 고정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보시면은 평 이렇게 총알처럼 발사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제 조금 꺼내야 될 때가 되면은 그냥 그 분필 가루 바지에 이렇게 놓고 원하는 만큼 한 다음 이렇게 해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고정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원하는 만큼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하고로모의 장점은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고 쨍한 컬러예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좀 선명하게 잘 보이는 색깔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판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타격을 하면서 판서를 하게 되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손목에는 어쩔 수 없이 무리가 가게 된다. 다음은 이거 티초크펜인데요. 제가 이거는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해보고 있고, 사실 이거 어디서 보게 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쌍둥이 자매 시험 답안 유출 사건 있잖아요. 그 아래서 다루는데 대치동 어떤 과학 강사님한테 가서 이거를 이런 풀이가 나오는 게 가능하냐라고 여쭤보는 과정에서 그 과학 강사님이 이걸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쓰시는데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흑판에서. 아니 저거는 무슨 분필인데 저렇게 잘 보이지? 나도 저거 써서 우리 애들 선명하게 잘 보이게 해야겠다 하면서 또 그때부터 웹서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정보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가지고 그 강사님이 쓰시는 손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이미지 검색도 막 하고 해서 이렇게 찾게 되었고요. 찾았는데 좋아요, 좋고, 이게 최고 장점은 탄산 분필이 아니어서 가루가 안 날리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파스넷이라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필기감이 어쨌든 좀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탄산 분필은 좀 마찰을 하면서 칠판을 이렇게 긁으면서 사각거리는 필기감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소리도 그냥 이 분필과 칠판에 부딪히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적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서 그냥 아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학특강 때는 강의를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씩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목도 막 아픈데 손목까지 막 나가서 그럴 때에는 제가 이걸 돌아가면서 쓰거든요. 하고로모로 보통은 저는 필기감을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이런 필기감, 막 서걱서걱 쓰는 소리 이런 것도 좋아해서 하고로모를 주로 쓰다가 손목이 너무 아프다.
요거를 주로 씁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게 물로 지워야 돼요. 수학 강사들 같은 경우는 원을 그리거나 도형을 그릴 때가 많은데 사실 원을 그리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고 특히 막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사각형에 있는 내 꼭지점을 다 지나는 원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리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감자처럼 그려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구로머였다면 그냥 손으로 쓱 지우고 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물로 닦고 그려지긴 합니다만 물이 묻은 자리에는 굉장히 연하게 그려지거나 필기가 녹아서 이렇게 물방울처럼 맺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기하 수업을 할 때는 요 분필은 거의 안 쓰고 또 함수 그래프 많이 그려야 될 때나 그럴 때에도 거의 안 씁니다. 하구로모랑 이 분필을 놓고 봤을 때는 선명도는 확실히 이 친구가 훨씬 좋아요. 멀리서 봐도 굉장히 진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학생들도 다 잘 볼 수 있는 분필 찾으신다면 이 분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판서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여태 제가 판서를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되게 지저분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아직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 준비 같은 것들을 조금씩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전체적으로 중-고등의 거의 모든 학년, 모든 학기의 모든 단원에 대한 강의 아웃라인이 다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제가 그 강의를 해야 한다면 제 머릿속에 막 엄청나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진 않지만 아웃로는 다 들어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 수업 중에서 이 원방정식이라는 한 단원을 통째로 특강식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의 아웃라인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첫 번째는 원을 정의하고 그 원을 이동시켜 본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평행이동만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 원을 정의하고 평행이동하는 과정은 모양이 바뀌거나 형태가 바뀌거나 하는 게 아니라 위치 정보만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기가. 우리가 평행이동까지 하고 나면 아, 이렇게 생기면 원의 중심이 뭐고 반지름이 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항상 그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문제가 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식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고치는 방법,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지 같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스킬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혹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는 문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같은 이런 제 나름대로 문제가 나오는 유형들을 좀 나누고 스킬들을 몇 가지 추려서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적고 들어가요, 수업에. 이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훌륭한 강사님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판서는 뭔가를 보고 적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 책에 보고 정의가 있는 거 그거 그대로 뺏겨 적고 그거는 그냥 애들이 책을 보면 돼요. 칠판에 진짜 적어야 하는 내용은 설명의 방식이 다른 거일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예시가 조금 달라지는 거일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강의 노트를 짭니다. 사실은 이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엄청나게 개념을 디테일하게 적어놓거나 어떤 문제를 풀어놓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개념 강의에 있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이해를 잘하려면 풍부한 예시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막 미분이나 적분 파트에 가서도 촘촘한 개념 하나하나마다 외우고 있는 식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개념 설명을 하고 바로 그 식을 꺼내서 칠판에서 눈을 다시 책으로 돌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아이들은 칠판에 계속 몰입해서 저하고 계속 눈을 맞추면서 수업을 끝까지 개념 설명을 끌어가고 빌드업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예시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외워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A4 용지에다가 그냥 내가 여기가 칠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써보자 하면서 여기에 판서한다 생각하고 정말 자주 많이 써봅니다. 써보다 보면은 이제 자기만의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이게 수학도 정말 스토리처럼 빌드업해서 최종 결과에 어떤 교훈을 짠 하고 주는 것처럼 수학도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라인을 좀 짜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은 여기서 더 이상 줄여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요. 그리고 이 이후 영상에서는 제가 제 판서하는 영상들을 한번 담아볼게요. 비교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내 강의실에는 이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